자, 인문예술 9강입니다. 여기 존재론적 환원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앞에부터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다시 연속적 분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철 원자는 다시 어떻게 원자핵과 전자로 다시 나누고 여기는 또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분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바로 현대 물리학적 입장이 되는데요. 자, 그 아래로 더 내려가시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물질을 좀 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우리는 환원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존재론적 환원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기서 어떤 전체의 속성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속성과 부분들 사이의 상호적 작용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게 바로 존재론적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어떤 하나의 개체가 있는데요. 그걸 쪼개고 분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것들이 서로 상호적 작용에 부분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부분들 사이의 상호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들의 속성과 부분들이 서로 상호적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존재론적 환원주의 입장이 됩니다. 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 존재론적 환원은 사람의 영혼과 같은 정신적 존재가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조금 전에 다뤘던 것들은 바로 물질적인 차원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것 존재를 물질로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파란색 부분이 되는 거죠. 정신적 존재가 물질로 환원이 가능한가?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을 이원론적 입장과 유물론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되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원론적 입장에서는요. 자, 정신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은 어떻게? 환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이원론이라는 건 뭐야? 정신은 별도로 있는 거고 물질은 별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은 독립적인 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얘들은 어떻게 된다?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원론적 입장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존재론적 환원론을 설명할 때 이원론을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안 되겠네요. 그냥 버려야겠네요, 그럼. 자, 두 번째, 하지만 이원론은 오랫동안 정신적 존재를 여겼던 대상들이 복잡한 물질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설득력은 점점 약화됐네요. 자,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자, 밑에 유물론에서는 자, 여기서 이원론 말고 유물론에서는 세계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때 유물론적 입장에다가 존재론적 환원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게 되면 두 개를 결합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뭐가 가능한 거야? 정신적 존재의 속성이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네요, 지금. 자, 다시 갈게요. 자, 존재론적 환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개체가 하나 다른 어떤 속성으로 바뀌는 거라며.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유물론이라는 건 이 세계가 지금 물질로 구성이 돼 있다며.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정신적인, 존재론적 환원에서 입장에서 정신적인 것을 현실 세계에 있는 물질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합치면. 되나요? 자, 그래서 하지만 여기도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 1번과 2번으로 나눠놨는데 1번을 보시면 이 정신적 속성이 궁극적으로는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믿는 입장과 자, 두 번째는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중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1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죠. 2번은 정신적 속성이 물질적으로 속성으로 환원이 안 되니까 얘는 써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 지금. 자,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전자. 자, 여기는 정신적 속성이 물질적 속성 환원된다는 입장의 이 전자는 존재론적 환원을 존재자의 수준과 속성의 수준 모두에서 주장하는 것. 자, 존재자라는 개념은 어떤 사물이 있음을 본다면 그 존재하는 것 자체와 그리고 그것의 속성까지를 다 같이 우리가 어떻게 고려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자, 후자 입장, 이것은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은 존재론적 환원을 오직 존재자의 수준, 자, 있는 것 자체, 이것만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속성의 수준까지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리은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래로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이 중에 후자는 특정한 물질의 경우 환원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니은 부분은. 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화학자하고 물리자인 경우는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의를 하겠지만, 자, 모든 화학적 용매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나 몇몇 화학자들 입장에서는 자, 특수한 종류의 물리계가 화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등장하는 창발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이니까 자, 기억인 경우는 모든 것 경우가 다 환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비해서 자, 이 창발적 속성을 가진 이 경우는 몇몇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 창발이 뭐냐면 자, 그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말인데 하위 계층에는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상위 계층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이 바로 창발적 속성. 이 창발이란 뜻이 뭐냐? 자,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서 발전한다. 이게 창발이란 뜻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의해 이런 경우 만족시킬 경우에만 이게 등장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환원이 되는 게 아니란 뜻이겠죠? 맞나요? 자, 이걸 조금 더 쉬운 걸로 좀 정리할게요. 이 창발적 속성을 우리가 설명할 여러 문제를 풀고 왔을 텐데, 유경어입니다. 질소와 수소 자체는 지금 냄새가 나나요? 없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암모니아가 돼버렸어요. 암모니아는 냄새가 나죠?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 각각 질소와 수소의 이 속성은 이것을 합쳐놓은 암모니아 속성과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얘들은 냄새가 없었는데 얘가 냄새가 생겼어요, 지금. 그쵸? 이런 게 바로 창발적 속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완전하게 지금 환원이 될 수가 없는 거네. 다른 개념이네요, 지금. 그쵸?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본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주장을 하는 화학자들은 후자 입장을 수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들은 자, 이 창발적 속성을 주장하는 이 입장은 이런 물질이 있다고 보는 이 학자들 입장에서는 자, 니은이니까 자, 결국 오직 존재자의 수준만 수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겠네요, 결국. 자, 그리고 자, 이걸 반대하는 화학자들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입장에서 저기서 존재자와 그 다음에 그 속성의 수준 모두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 얘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전자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 속성이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걸 주장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그러면 자, 대체적으로 물리적 세계의 물질들이 기본 입자들로 환원된다는 이 경험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이 발전된 것도 바로 이러면서 어떤 개념, 하나의 어떤 개체가, 물질이 나눠져가지고 그걸 우리가 쪼개고 쪼갤 수가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험적 증거가 많고, 자, 이렇게 존재론적 환원은 결국 존재자의 수준과 속성의 수준 모두에게 세계 전체에 대해 설명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염기체, 염색체의 어떤 이런 서열 같은 경우도, 염기 서열 같은 경우도 자, 이것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물학적 근거를 충분히 규명할 수가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결국 바로 존재론적 환원주의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이 바로 개체주의적 입장이 됩니다. 자, 어떤 거 볼까요? 다음 장. 자, 물질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닌 속성들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바로 개체주의적 입장입니다. 자, 물질이라는 것은 있는 거니까 결국 뭐가 돼? 존재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속성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독립적이 돼버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까 분명 존재론적 환원주의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야지만이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자, 얘와 얘는 별개라고 보는 거야, 결국. 보통 이게 넘어가려면 결국 각각들의 속성들이 따로 합쳐져서, 부분이 합쳐져서 결국 얘들이 상호적 작용에 의해서 개체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개체주의는 이것과 이거는 별개라고 보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환원주의, 존재론적 환원주의를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왜? 물질과 부분들의 속성은 서로 상호적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상호적 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개체주의 입장은. 자, 또 두 번째, 인과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인과론적 입장은 자,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 되는데 자, 이들은 어떤 물질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물질과 부분의 속성 사이에 인과, 원인과 결과적 관계가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의 속성 사이에 자,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이거 환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자, 인과적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걸 들춰내고 야 이거 봐라 이거는 서로 인과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잖냐 그러니까 이거 환원될 수 없어 이게 바로 그 인과론적 입장에서의 반론이고요. 자 마지막은 양자 역학적 입장입니다. 자 이들은 미시 세계에서는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들의 상태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중첩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따로따로 독립적인 것들이 상호적 작용을 이루어야 되는데 얘들이 엉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 따라서 물질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의 개별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것 자체가 얘는 불가능해 버리네요. 왜? 여기서 얘기하는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거 섞여 있어 버려. 혼합이 되어 있고 이걸 이렇게 두 개의 상태로 나눌 수가 없어. 독립적인 속성으로. 아까 이것이 제일 먼저 전제적인 조건이 뭐였어요? 이것들을 아까 하나하나씩을 더 세부적인 것으로 쪼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꾸로 환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일단 내용 정리 먼저 합니다.